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코드번호 0682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12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이 셀트리온이 5%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인들의 대규모 순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락을 만회해주는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다소 좀 갇혀 있다. 6월부터 시작된 지루한 좀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추세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다소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추세 상승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6월부터 시작된 좀 지루한 이런 박스권 속에 주가가 갇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 없는 이런 상황이죠. 정고점 자리에서 방향성 없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하루하루의 흐름이 다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잘 나왔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번에 매출액이 4,288억, 영업이익이 1,818억, 그다음 순이익이 1,386억이 나오면서 사상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의 창사 이래에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을 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결국에 트룩시마 때문이죠. 혈액암 치료제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였다. 트룩시마 때문에 어디 갔죠? 여기 트룩시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이제 트룩시마의 판매량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그렇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력 제품이 뭐 램시마, 그다음에 허주마, 그다음에 뭐 트룩시마, 그다음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이제 유럽 시장에 출시를 해서 유마티스 관절염 플러스 염증성 장질환에까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또 줄줄이 임상이 준비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CTP17 같은 경우 이거는 휴미라죠.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에 저기 유럽에 승인 신청을 했어요. 이건 휴미라인데 이건 신청을 해서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1년 정도 걸리니까 내년 상반기에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판매를 시작을 할 거고 더불어서 미국 시장 진출까지 한다면 당연히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를 포함해서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늘면 당연히 매출이 더 증가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CTPC 이거는 이제 아바스틴. 요거는 이제 대장암 치료제입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이에요. 대장암 치료제인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은 2021년 상반기인데 그때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한 2022년 정도 돼야 허가 떨어지고 판매가 본격화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2022년도에 2022년, 요거는 2021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년 단위로 하나씩 뭐 허가가 떨어지고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또 생기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39 저거는 이제 졸레어죠. 졸레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임상 3상이 종료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졸레어고 그 다음에 이제 43은 스텔라라죠. 스텔라라 같은 경우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 또 하나씩 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휴미라하고 그 다음에 뭐 아바스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판매가 허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는 파이프라인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물론 이제 판매의 속도가 붙으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파이프라인이 하나 또 생기고 내후년에 또 생긴다는 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 지금 그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또는 그 매출의 동향을 잘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해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계속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니까요. 램시마에서 그 다음에 뭐 트럭시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허주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고 그 판매하는 제품의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의 이제 또 파이프라인이 내년 내후년에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올 거고요. 나오게 돼서 매출로 이어진다면은 매출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가파르게 또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셀트리온의 성장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항상 장기 투자를 할 때에 솔직히 이거 뭐 기술적인 흐름 그렇게 뭐 따질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네, 어제 떨어졌네, 엊그제는 밀렸는데 최근에 반등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솔직히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따지시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 매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세 가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는 성장성, 하나는 안전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 이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셨듯이 올해 이제 승인 신청을 해서 내년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또 하나 나오고 그러면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하나 매년 하나씩 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고 안전성, 솔직히 대형주죠. 우리가 대형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회사가 뭐 크다고 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무너질 확률이 거의 극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도 담보가 되고 그다음 가격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고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인 거거든요. 성장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꼭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격인데 가격이 조금 부담돼요. 지금 15만 원대에 있는 주식이 30만 원대까지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좀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가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전에부터 들고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크게 뭐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추세라도 이탈이 된다면 그때 잠깐 뭔가 매도를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 추세가 훼손된다면 그때 가서 매도를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지금은 딱히 추세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추세나 이런 것들이 잘 버티는 흐름 속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기는 하지만 올 하반기에 또 셀트리온 합병이 될 수도 있어요. 3사가 합병이 될 가능성도, 합병을 시도해서 이제 뭐 합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또 자체적인 또 이슈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벤트적인 요소, 합병이라고 하는 이벤트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하나 걸리는 게 공매도죠. 공매도가 이제 9월달 15일까지가 공매도가 이제 제한 기간이고 16일부터는 일단은 풀리는데 현재는 일단 여기에 변함은 없죠. 만약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방향성이 좀 더 위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대신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16일부터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있고 공매도까지 풀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격 메리트는 좀 어렵지 않나, 가격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은 좀 기술적인 매매, 뭐 한 29만 원 정도, 최근에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한 29만 원, 28만 5천 원 정도가 최근에 자꾸 저점 지지를 해주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밑으로는 이 가격만 이탈 없으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고점을 강하게 한번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박스권 안에서 방향을 아직 탐색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크게 밑에 이탈 없으면 보유고 반대로 전고점 뚫고 넘어가면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할 수 있고 추세가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추세의 흐름들을 더 타면 되고 만약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셀트리온은 이슈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황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